학점은행제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면 대부분 경영학을 추천하죠. 아니 나는 다른 전공으로 학점은행제를 하고 싶은데 교육원, 플래너, 죄다 경영학만 하라고 해요. 심지어 학점은행제로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무조건 경영학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플래너뿐만이 아니라 교육원에서도 여러분에게 등쳐먹으려고 합니다. 저도 플래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 영상을 통해 플래너, 교육원의 악행을 고발하고 여러분의 비용과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먼저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주관 학위취득 제도입니다. 교육부에서 학위증을 발급해주는 시스템이라 학벌 가치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대학 나왔다고 얘기하기가 민망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학점은행제를 목적 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 경영학을 추천받아서 시작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지금부터 알려주는 이 세 가지 유형의 학생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목표 설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정말 많이 하죠. 대학교보다 졸업 기간도 짧고 비용을 눈탱이 맞더라도 대학교 다니는 것보단 싸게 먹히잖아요. 또 편입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학점은행제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냐? 자, 생각해봅시다. 학점은행제로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는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 학생들 또한 2년 만에 취득했고 보통 2년 만에 취득을 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편입 결과도 그거에 비례하게 따라오더라고요. 직어국이나 인서울 상위권 학교에선 전공 시험을 보거나 학습계획서,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전공 시험을 보기 위해선 본질적으로 해당 과목의 지식이 필요하고 학은제로 컴공 수업을 들으면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공 시험에 관련된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자기소개서나 학습계획서를 쓸 때도 같은 전공인 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 플래너들이 편입 준비생들에게 등쳐먹는 수법은 아주 다양해요.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보다 경쟁률이 더 낮다거나 경영학 전공이 학점은행제 전공 중에서 제일 쉽다는 이유로 경영학을 권하죠.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젠 경쟁률이나 쉽다는 이유로 학사 편입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편입생 중에 학점은행제 경영학을 할 만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서 편입 영어, 편입 수학 시험만 본다든지 편입할 전공에 맞는 학점은행제 전공이 없거나 온라인이 안 된다, 이런 경우라면 경영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기사, 기사입니다. 실무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산업기사, 기사 무조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죠. 일 잘하는 능력은 학벌이랑 관련이 없단 건 실무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이런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이 있다는 건 분명 연봉을 높이거나 진급하기 위해서 이직이나 회사 상급자들의 권유로 취득했을 것입니다. 플래너들은 이런 실무자들을 낚아채 등쳐먹습니다. 어떻게?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을 갖춘 후 학사 만능주의를 논하며 학사까지 취득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플래너나 교육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발생해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경영학 학사까지 권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관련 전공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보시는 화면과 같은 직무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경력 많은 어르신분들에게 학위 취득을 도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았고 관련 전공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끔 최대한 소통해서 알려드렸었죠. 경영학이 도움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경영학을 해도 되는 학생들이겠죠. 첫 번째는 산업기사, 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 학생들입니다. 경영학이 진짜 대박인 게 대부분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가 가능해요. 꿀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기사, 기사 취득 후 경영학 학사학위가 내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학력 조건으로 연봉, 진급에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설명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직할 때 학점은행제 학력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정규대학 졸업자, 관련 학사 취득자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회사에 취업 지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열받아. 플래너인 저도 직접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최근엔 저렴한 교육원에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제 학생들한테 보다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제 돈 내고 직접 들어본 거예요. 제가 신청한 교육원은 모든 수준에서 최악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만들었던 강의라고 의심될 정도의 영상 화질이었고 수업 내용 또한 교재를 그냥 읊는 수준이었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건 다른 교육원의 교재를 가지고 와서 그 교재를 그냥 읽고 있는 교육원도 있었어요. 싼 교육원은 싸서 좋아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비싸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육원도 교재 그대로 읽는 교수님들도 있지만 영상 퀄리티나 시스템은 결코 노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자기개발 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학점은행제 내에서는 컴퓨터공학이나 심리학을 가장 추천합니다. 나머지 전공은 사이버대, 방통대가 오히려 다방면으로 낫다고 생각해요. 전공의 다양성이나 과목이수 기준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찐으로 공부해야 하죠. 그럼에도 난 진짜 경영학을 공부해보고 싶어 이런 학생들은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원의 샘플 강의를 무조건 수강해보자. 두 번째, 회계원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경영통계학, 이 과목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자격증으로 대체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플래너랑 진행할 거라면 전문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격증을 직접 취득해봤거나 자격증 교재 추천부터 공부 방법, 어느 부분이 많이 나오고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알려주는. 자, 오늘은 플래너들이 경영학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전부 공개해드렸습니다. 만약 난 학점은행제가 필요하다면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괜히 뭘 더 해보려고 했다가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하단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